첫 번째 이야기는 니키 에스코 작가님이 1980년에 쓰신 빨간 고양이라는 작품이고요. 혹시나 빨간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목에서 말하는 빨간 고양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불이 붙어서 뛰어다니는 고양이를 아카네코라고 불렀는데 남의 집에 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고양이라는 건 진짜 털 색깔이 붉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화를 뜻하는 의미란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시작은 다카코라는 여성이 저택 거실에 방치된 휠체어를 멀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얼마 후 집안 재물을 담당해 주었던 가와사키라는 변호사가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돌아가신 이쿠 할머니의 유언장이라며 편지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 저택의 주인인 이쿠 할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주인 없는 휠체어도 보였었는데 평소 이쿠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다카코는 변호사가 준 유언장을 열어보곤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쿠 할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해준 다카코에게 상속한다는 거였고요. 유언장을 받아든 다카코는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며 고민하다 그녀가 처음 어찌하여 이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로 상황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1년 전 신문에 실린 한 줄의 글에서부터였는데 내용은 혼자 사는 노부인이 말상대를 구한다는 것이었고요. 다카코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던 터라 가족도 없었고 당시 실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였기 때문에 구직 광고를 보자마자 면접을 보게 되고요. 운이 좋게도 이후 연락을 받아서 노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사람이 아까도 언급했던 이쿠 할머니였는데 집에는 후지에라는 가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요. 다카코는 단순히 신문을 읽어드리거나 이쿠 할머니가 원하는 책을 대신 읽어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그렇다고 해서 이쿠 할머니는 다카코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고요. 책을 읽어드려도 자신의 소감을 말하거나 별다른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로 석 달쯤이 흐른 어느 날 새벽이고요. 서재 쪽에서 가정부 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 이쿠 할머니와 다카코는 잠에서 깨어 급히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은 서랍이 헤집어져 있고 귀금속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방과 복도의 창문은 안쪽에서 굳게 닫혀져 있었지만 복도 맞은편에 있는 욕실 창문은 열려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실 창을 통해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갔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후지에가 그 상황을 발견하고 온 비명을 지른 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쿠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제 마지막으로 목욕을 한 게 누구냐고 묻게 되고요. 이때 다카코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며 제가 마지막으로 목욕을 했고 조심성이 없어서 창문 단속을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데 우선 책상 위에 꽃병을 흔들어 보더니 평소보다 물이 적게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책상 위와 바닥 카펫을 체크해 보더니 젖어 있지 않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아랫장에 위치한 서랍을 열어보는데 그곳은 연필이나 편지지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고요. 그중 곽티슈 같은 소모품도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쿠 할머니는 아랫장에 반쯤 쓰다만 티슈 각이 들어가 있는 걸 보더니 이번엔 욕실로 향한 후 욕실 커튼은 누가 열어둔 거냐고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게 아코디언 커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작중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는 구조이지만 아래쪽에 물건이 있어서 집안 사람들은 왼쪽을 잡고 커튼을 연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이때 욕실 상황은 커튼이 왼쪽에서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쿠 할머니는 누가 열어둔 거냐 물었던 건데, 이때 다카코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목욕 후 욕실 창을 단속하지 않은 건 맞지만 커튼은 분명 닫아놨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쿠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하는 게, 후지에가 보석을 가져간 걸로 보이니 다시 제자리에 놔둔다면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후지에가 왜 내가 범인이냐며 되묻게 되고요. 이쿠 할머니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가 범인이라면 굳이 꽃병을 쓰러뜨렸다고 해도 다시 닦을 필요가 없고, 닦았다 손 치더라도 아랫장에 있던 휴지가게 위치를 외부인은 알 리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욕실 커튼을 은연중 왼쪽으로 열어둔 행동도 내부자의 소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면 범인은 후지에와 다카코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만, 만약 다카코가 범인이라면 욕실 창을 열어둔 자신이 제일 의심을 받을 텐데 그럴 리는 없지 않겠냐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은 가정부인 후지에는 조용히 보석을 내어놓고 이쿠 할머니의 저택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평소 후지에가 하던 일들을 다카코가 점점 도맡기 시작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일은 늘었지만 다카코는 불만이 없었던 게 그만큼 급료 또한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 뒤로는 다카코가 이쿠 할머니에게 추리소설 같은 책을 읽어드리면 이쿠 할머니가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며 서로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몇 달이 흐르는데, 날짜는 1월 22일이고요. 멍하니 벽난로 속 불길을 바라보고 있던 다카코 옆으로 이쿠 할머니가 먼저 다가오더니 혹시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냐며 물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카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자신이 태어난 지 3년째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이후 어머니는 집을 개조해서 하숙을 했는데, 다카코가 5살이 되던 해 오늘 누군가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이 다카코 어머니의 기일이라는 말인 건데, 이 말을 들은 이쿠 할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냐 물어보게 되고요. 다카코는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뭉툭한 둔기로 뒤통수를 맞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집 근처에서 아오바도라는 서점을 운영하는 50대 아저씨의 뒷모습이 얼핏 복도를 스치는 게 보여 경찰에 알렸지만, 이후 수사 결과 아오바도 아저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경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후 혼자가 된 다카코는 어릴 때부터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란 뒤 지금은 이쿠 할머니의 집에까지 오게 된 상황인 건데, 다카코는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더니 자신은 더 이상 기억나는 게 없지만 당시 하숙을 하던 언니 중 하나를 몇 해 전 우연히 만나 알고는 있는데, 그 언니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도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쿠 할머니는 그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만나고 와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카코는 18년 만에 예전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요. 5살 때 자신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마스미라는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당시 1층은 다카코와 죽은 어머니가 사용을 했고 2층에는 4개의 방이 있었는데 각각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릴 적 아기였던 다카코는 산타크로스 놀이를 좋아해서 아침에는 하숙생들 방 앞에 선물을 놔두곤 했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가져가는 장난을 자주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에 다카코는 제가 그랬나요? 하며 되묻게 되는데, 마스미는 그때를 떠올리더니 그래, 내 방은 항상 조개 껍질이나 돌멩이 선물이었는데 옆방인 와타이 문 앞에는 고양이 인형을 놔두기도 했었지라고 답을 하게 되고요. 이에 다카코는 자신이 어릴 적 빨간 천으로 만든 고양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걸 떠올리게 됩니다.
암튼 그런 대화가 오간 후 마스미는 그때 자신의 일기장을 가져와 말을 덧붙이는데 1월 7일에는 1호실의 마스가와 씨가 새해인데 떡이 아닌 죽을 준다며 불만을 했다는 말이 적혀있다 말을 하고요. 1월 11일에는 회사 일로 11월에 출장을 갔던 와타이 씨가 돌아왔다는 말이 적혀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사호실의 히라 씨가 회식 후 돌아와선 소란을 피웠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말에 다카코는 언니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나는 듯 싶네요 라더니 마스가와 씨는 두꺼운 근시 안경을 쓴 법과대학 학생이었고 와타이 씨는 보조개가 있었는데 항상 삐딱하게 걷는 버릇이 있었죠라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라 씨는 체격이 건장했지만 술주정도 심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밖에 별다른 내용이 없자 다카코는 마스미에게 인사를 한 후 헤어지게 되고요. 길을 되돌아오던 중에 아오바도라는 이름의 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에서 다카코가 용의자로 지목했던 아오바도 아저씨가 하던 그 서점인 거죠. 그래서 다카코는 온 김에 저것도 들러보자며 향하게 되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된 아내분이 말하기를 이미 아오바도 아저씨는 몇 해 전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신 후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당시 사건에 대해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며 말을 하더니 그때는 마을 자체가 뒤숭숭했다며 여름부터 11월까지 10건이나 넘는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끊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살인사건이 벌어졌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감은 친척집에 가서 없었는데 뜬금없이 범인이라며 지목이 되었다니까 라는 말도 전해주는데 자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까 경찰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아오바도 아저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어린 다카코는 다른 사람을 보고선 아오바도 아저씨라고 착각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 자신이 알아온 사실을 다카코는 이쿠 할머니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이쿠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와타이가 범인이구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카코가 그게 무슨 말이시죠? 하며 여쭙자 이쿠는 왼쪽 뺨에 보조개가 있다는 그 와타이가 범인이라고 라고 말을 하더니 어린 다카코가 당시 마을에 있지도 않았던 아오바도 아저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한 건 그의 걸음걸이 때문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와타이가 평소에 삐딱하게 걷는 버릇이 있다고 했는데 그를 뒤에서 보았다면 나이 많은 아저씨가 걷고 있다고 착각할 만하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카코는 그럼 그 사람이 왜 저희 어머니를 죽였을까요? 라며 묻게 되는데 그 말에 이쿠 할머니는 여름에서 11월까지 10건의 방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와카이가 출장을 간 후 거짓말처럼 그친 걸 보아 그가 범인이기 때문인 거고 13일이 되어서 하숙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 앞에 빨간 고양이 인형이 있는 걸 보곤 하숙집 아줌마가 자신이 방화범인 걸 알고 그 인형을 놓은 거구나라고 생각해 죽이게 된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빨간 고양이는 방화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 했는데 어린 다카코는 생각 없이 그 고양이 인형으로 산타크로스 놀이를 했던 거였고요. 범인인 와타이는 누군가 자신이 범인인 걸 안다고 착각해서 고민하다 결국 하숙집 주인인 다카코의 어머니를 죽이게 된 사건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미 18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와타이라는 진범을 찾는다는 상황은 여의치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다시 몇 달이 흘렀을 때 이쿠 할머니 또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며 돌아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언장을 받아든 다카코의 상황으로 넘어오는데 유언장 뒤에는 이쿠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한 다카코는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건 이쿠 할머니에게는 에이타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삐딱하게 걷게 되었다는 게 적혀 있었고요. 개인 사정으로 헤어져 살게 된 후 종종 소문만을 듣게 되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방화벽이 생겨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는 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코의 어머니를 죽인 와타이가 알고 보니 이쿠 할머니의 아들인 에이타로라는 말인 건데, 편지에는 다카코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 걸 알고 놀랐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아들은 몇 해 전 병으로 죽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모든 재산을 다카코에게 남기는 건 내 아들이 한 짓에 대한 사죄도 아니고 그저 진심으로 다카코가 마음에 들고 딸처럼 여겨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니 아무 부담 가지지 말고 부디 받아달라는 말까지도 적혀 있었는데, 그렇게 편지를 모두 읽어내린 다카코는 잠시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거고요. 유언장을 가져온 가와사키는 뜻밖이죠. 저도 이 유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다카코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더니, 제가 몇 달 전 와타이에 대해서 이쿠 할머니께 설명할 때 저는 그저 보조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쿠 할머니는 왼쪽 뺨에 보조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그때 두 분 사이에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라며, 저도 속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서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라며 손에 들고 있는 유언장과 봉투를 눈물로 적시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카코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와타이가 이쿠 할머니와 연관이 있구나 싶어서 일부러 범인을 알면서도 그 뒤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고요. 이쿠 할머니 또한 재산을 남길 사람이 딱히 없는 상황에 그런 다카코의 배려를 보고 감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빨간 고양이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